예, 다음은 원자 A, B, C가 있는데요. 이번 나말이니까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죠. 문제 쉽죠. 뭐 어려운 거 없지 뭐 이것도. 제1, 제2 뭐 문제 푸는 거 말고 해설이니까 조금만 더 해볼까? 2원부터 한번 가볼까요? 2원. 2원. N은 1족이고 N은 2족이고 N은 13족이니까 2원은 이런 경향성을 가지겠죠. 뭐. 다음에 E2. 2원보다 E2가 더 크니까 위에다 써보자고. E2는 원래 위치에서 한 칸 뒤로 가는 거지. 그럼 여기서 한 칸 뒤로 가면 N은 18족 위치. 최고 한번 빵 찍고. 다음에 N은 한 칸 뒤로 가면 1족 위치. N은 그렇죠. 2족 위치로 가니까 이온 에너지가 이런 경향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E1분의 E2가 제일 큰 건 누구지? 그렇지, 나트륨. 물론 1, 2가 제일 큰 건 무조건 1족이겠죠. 그렇게도 하지만 이건 문제가 쉽게 나와서 그런 거고 요렇게 해서 E1분의 E2가 제일 큰 건 Na. 그럼 만약에 이게 제일 작은 건 누구겠어? 1등 했다가 꼴찌한 그렇지,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도 좀 비교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A가 제일 크다. A는 나트륨이야. 다음에 유효액전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전화 증가잖아. 따라서 B가 C보다 크니까 네가 B고 요게 C가 돼버리는 거지. 그 결과 원자과 전자수는 1, 2, 3. 그래서 B가 제일 크다가 맞는 거고 원자 반지름은 왼쪽으로 갈수록 크지 않니? 따라서 A가 C보다 크다가 또한 맞는 거고 제일 이온화 에너지는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2족이 13족보다 커요. 그래서 C가 B보다 크다가 맞는 거지.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거예요. 됐지? 오케이. 다음 12번 넘어갑니다. 자, 12번은 그 화학 결정인데 화학 결정의 성질, 뭐 부스러지기 쉽다, 이온 결정 이런 거 등등도 있지만 얘는 질문이 그 전기적인 성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전기적인 성질이야. 그래서 그거 물어본 거니까 뭐 금속은 야 죄다 통하면 금속이겠지. 그래서 쿨인 거고 안 통하다 녹이면 통했어. 뭐야? 이온이지 뭐 이온. 따라서 이온 결정, 금속, 비금속부터 붙어있는 염화, 칼슘 이 녀석이 있고 그러면 나머지 계속 안 통하는 건 그렇지 분자 결정, 설탕이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설탕이고 나는 이온 결정은 물에 녹아서도 전기 통하니까 얘도 맞는 거고 다음에 다는 금속이니까 금속 결합이 다 맞는 거죠. 그냥 쭉 하고 주는 문제죠. 그 길이가 다 맞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서는 요거 하나만 추가하다 합시다. 기본적인 전기 전도성을 니들이 알면 그 다음에는 예외 사항을 조금 정리해 주는 게 좋아. 그래서 대표적인 예외로 뭐가 있냐 하면 HCl. 이거 분자예요, 분자. 오케이? 그럼 이 분자의 전기 전도성을 따지면 당연히 고체 전기 안 통하죠. 그 다음에 액체도 전기 안 통하거든? 그런데 이 새끼는 수용액이 되면 전기를 통해. 왜? 산이잖아, 산. 아레니우스 산이잖아. 물에 들어가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쪼개져 버리니까. 따라서 분자라고 전부 다 안 통하는 게 아니야. 아레니우스 산은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를 통해.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 체크 좀 하나 더 해놔. 알겠지? 그래. 다음에 이제 아주 쉬운 12번 넘어가고 13번 가자고. 13번. 네. 13번은 이제 이번 제 교과서에서 처음 들어온 거죠. 산화환원 반응식 완성. 산화환원 반응식, 화학 반응식이기 때문에 원자 수를 맞추는데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식은 원자 수 이전에 뭘 먼저 맞추지? 그렇지. 산화수를 먼저 맞추는 거야. 그래서 산화수를 맞출 때 증가한 산화수 총합과 감소한 산화수 총합이 같도록 맞추는 게 가장 최우선.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남은 원자 개수를 맞추는 쪽으로 가주셔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산화환원 방식을 완성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산화수가 누가 변했나를 찾아줘야 되거든. 그때 전부 다 쓰면 너무 너저분하니까 딱 보면 산화수가 변한 것들 내가 판별할 수 있잖아. 첫 번째는 뭐? 그럼 원소. 원소는 거의 100% 산화수가 변했다고 보면 된다고. 여기서 황은 원소, 산화수가 빵이잖아. 그럼 여기는 산소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두 개니까 황의 산화수는 얼마? 플러스 4라고 쓰는 것이. 그래서 황은 0에서 4로 산화수가 4만큼 증가했어. 그치? 그럼 나머지 또 뭐 있겠어? 칼륨, N은 무조건 안 변하죠. 산화수 규칙에 있는 것들은 잘 안 변해. 플로린, 화합물에서 마이너스 1, 일족금속 플러스 1.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 애들은 잘 안 변한다고. 그럼 어떤 원소가 눈에 보여? 크롬.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1 플러스 2개니까 너 플러스 2. 2 마이너스 7개니까 마이너스 14. 그러면 합쳐서 0 되려면 애가 그렇지 플러스 10이면 되거든. 그러면 크롬 하나당 산화수는 얼마? 그렇죠. 플러스 6 돼버리는 것이. 그 크롬이 1로 오게 되면 마이너스 2가 3개니까 마이너스 6. 그럼 N은 플러스 6이면 되니까 그렇지. N은 플러스 3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크롬은 6에서 3으로 산화수가 3감소했거든. 이들의 산화수 값이 같도록 맞추는 거야. 근데 N은 친절하게 황이 3개 있다라고 써놨지. 이런 황 원자가 3개야. 그래서 증가한 산화수 총합은 12. 그러면 크롬은 얼마? 그렇지. 4개가 있으면 된다는 거네. 알겠죠? 그래서 황과 크롬은 3대 4. 이때 주의사항 하나 더. 이거 좀 빨리 풀다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 3하고 4는 3대 4는 개수비가 아니다. 알겠지? 절대 개수비. 그러니까 3, 4 해가지고 앞에 4라고 쓰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 저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알겠지? 요 3, 4는 개수비가 아니고 바로 뭐야? 원자수비. 원자수비. 잊지 말라고. 다 알겠지만 오케이?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따라서 황 원자가 3개 있으면 크롬 원자는 4개 있어야 돼. 그럼 크롬 원자 4개니까 CR2네요. 따라서 A는 2. CR2네요. D도 2. 황은 3, 3 다 맞춰줬고. 그 다음부터 나머지 원소를 맞추는 거예요. 나머지 원소는 경험상 해보니까 수소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산소 맞추는 게 조금 편해요. 그리고 그 수소, 산소 전에 다른 원소들 먼저 맞추고 그럼 여기에 칼륨이 4개 있으니까 칼륨은 죄다 1로 왔잖니? 따라서 C는 4. 됐죠? 자, 수소 맞출까요? 수소는 여기밖에 없어. 여기도 수소는 여기밖에 없어. 수소가 4개잖아. 그러면 N은 얼마? H2니까 2. 다 맞췄네. 끝! 황의 산화수는 0에서 4로 증가한다가 맞고 A, B, C, D는 2, 2, 4, 2니까 얼마 나오지? 16이 아니고 10이 나오네요. 틀렸고. 다음에 요거는 주의사항.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함정. 여기서 이 자식 크롬은 산화수가 감소했죠. 산화수가 감소하면 산화된 거야, 환원된 거야? 환원된 거지. 그럼 무슨 죄야? 산화제거든. 그런데 꼭 함정, 나다름 함정을 판다고 환원된 녀석은 환원제다 이렇게 써준다고요. 문제 빨리 풀다가 환원됐지? 환원 맞아. 이러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수능 때마다 종종 있어. 그래서 니들은 절대로 환원됐잖아. 환원제? 이거 함정이잖아. 그래서 환원됐으니까 산화제야. 잘못된 거야. 그래서 X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네,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13번 산화환원 반응식 완성은 또 넘어가도록 할게. 다음 14번 넘어가자고. 14번. 요거는 별표 좀 해놓으시고 분자 그리는 건데 이게 익숙치 않은 친구들은 분자를 예측해서 풀어. 1, 2페이지에서 쉽게 분자 나오면 딱 보자마자 애 누군지 알 수가 있거든. 그런데 이게 3, 4페이지로 분자가 넘어가게 되면 난이도가 조금 있어. 보고 그래야 된다고. 따라서 이런 문제,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런 문제들 나오면 그냥 주어진 조건 따라서 내가 하나씩 한번 따져보자. 하나씩 한번 따져보자. 그 따져보는 연습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조건 맞춰서 한번 따져보면은 XYZ는 이주기 원소야. 이주기 원소 쫙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첫 번째가 이주기면서 중심이 옥텟 규칙을 만족한대요. 옥텟 규칙. 야, 이주기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건 C, N, O, F가 있잖아. 그치? 그런데 그들 중에서 XYZ가 아니지. 큰일 났지. 큰일 날 뻔했네. 가나다에서 중심 원자는 옥텟을 만족한대. 이 말은 뭐냐 하면 옥텟을 만족해야 돼. 그러면서 그 자식은 중심 원자가 돼야 돼.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야. 중심 원자이면서 옥텟을 만족해야 돼. 그러면 내가 여기 쓴 4가지 중에서 절대로 중심 원자 안 되는 게 뭐 있어? 그래, 여기 있는 수소하고 또 하나는 뭐? 그렇지, 플로린. 따라서 중심 원자면서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건 CNO인 거야, CNO. 그럼 이제 중심 원자 한번 찾아보면은 여기서는 모르죠. X가 중심인지 Y가 중심인지. 오케이? 따라서 가는 X가 중심인지 Y가 중심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사각형 동그라미로 그리자고요. 일단 전체 원자수 3개니까 수소까지 해서 하나씩 다 그리면 되겠네. 수소는 1개고,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제 추가로 그려줘야 되는 거야. 아직은 몰라. 그러면 두 번째, 나는 중심 원자. 수소는 중심이 안 되니까 Y가 중심이겠지. 따라서 Y는 수소를 잡고 있는데 수소를 3개 잡았대. 하나, 둘, 셋. 이렇게 수소 3개 잡은 거야. 그러면서 중심 원자는 옥텐 만족해야 되니까 비공유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 아, Y는 질소야. 됐죠? Y는 질소야. Y는 질소. 그거밖에 내가 모르겠어. X가 누군지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 가게 되면 Z하고 H인데 그럼 Z가 중심이겠죠? 원자가 3개인데 그중에 2개는 수소야. 따라서 이렇게 수소 2개를 딱 그리시면 Z, 중심 원자 Z는 옥텟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렇지. 비공유 이렇게 두 쌍 있으면 되겠죠? 비공유 두 쌍 있는 Z는 누구? 산소가 되는 거지. 그렇지? 됐어. 이제 X만 찾으면 돼. 그럼 X가 이제 누구? 이주기 원소니까 앞에 딴 것도 있을 수는 있거든. 뭐 이게 탄소 말고 앞에 봉수일 수도 있죠, 뭐. 그렇죠? 그러면 이제 X를 어떻게 찾냐면 봐봐. 여기에 분명히 질소가 있는 건 있어. X는 난 누군지 아직 모르겠어. 근데 Y는 질소가 확실해. 그럼 이 Y가 중심인지 바깥인지 내가 모르겠거든. 만약에 Y가 바깥에 있으면 이렇게 있는 녀석이면 Y는 질소라서 손을 3개 잡아야 되거든. 그럼 이 사각형은 바로 누가 되는 거지? 그렇지. 탄소가 돼버리는 거야. 맞지? 비공유액이 한 쌍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Y가 중심으로 Y가 있으면 Y는 손 3개 잡아야 되니까 수소 하나 잡았으니까 여기는 손 2개를 잡아줘야 되거든. 그럼 손 2개 잡는 녀석은 누구겠어? 여기서는. 그렇지. 산소인 거지, 산소. 여기 산소. 비공유 한 쌍 해가지고. 근데 방금 산소는 내가 써먹었잖아. 오케이? Z가 산소라며. 아니지. 그럼 플로리는 Y는 질소인데 손 3개 잡아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따라서 Y는 중심 원자가 아니고 바깥쪽에 있는 거고 여기 가에서 중심은 탄소가 되겠구나. 오케이? 따라서 X는 탄소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죠? 예,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까요? B하고 공비면 공유하고 비공유 비네요. 가는 공유 3. 다음에 공유 4 미쳤나 보다. 위에 거 하나 있는데. 비공유 1. 됐죠? 1보다 큰 게 맞고. 다음에 나는 공유 3. 비공유 중심에 하나 1보다 큰 게 맞고. 다음에 다는 공유 2. 다음에 비공유 2니까 딱 1이네. 1보다 큰 게 아니죠. 따라서 두 가지이다가 맞는 거지. 됐지? 다음에 니은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가 평면. 자, 요거 추가 정리. 평면이냐 입체냐에서는 입체는 이것만 기억해. 중심 있고 이렇게 네 방향 잡은 거. 요 새끼가 있으면 입체. 다음에 또 하나 손 3개 잡았는데 비공유 하나 있어. 요 형태가 있으면 입체. 나머지는 평면 찍어도 좋아. 물론 수능엔 한 번도 안 나왔지만 혹시나 해서 이거 뭐지? 물이 아니고 과산화수소. 애도 뭐? 입체.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어지간한 문제들 전부 다는 요거 빼고 나머지 평면 해놓으시면 돼요. 그럼 내가 이 녀석이나 이 녀석 봤을 때 오이씨 이 녀석이 이 형태네요. 따라서 N은 입체. 요 두 개는 뭐? 평면. 따라서 모든 원자가 동일 평면에 존재하는 건 다하고 다 해서 두 가지가 맞는 거지. 다음에 모두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의 조건 뭐 있다 해서 중심에는 비공유가 없어야 돼. 따라서 중심에 비공유 있는 건 극성이야. 애도 극성이야. 다음에 두 번째. 중심엔 비공유가 없고 주변에 붙어 있는 것들은 죄다 같은 게 붙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새끼는 여기는 수소, 여기는 질소 다른 게 붙었잖아. 따라서 애도 뭐? 극성이야. 따라서 모두 그렇죠. 극성 분자에다가 맞는 거지. 그래서 답은 기니디가 다 맞네. 5번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요. 다음 넘어갑니다. 하여튼 14번은 그리는 연습 조금 해놔. 예스. 예, 15번은 그냥 몰농도죠, 뭐. 그래서 몰농도는 식이 부피분의 몰수잖아. 그치?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써먹는 게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인데 이 농도 계산할 때 니들이 좀 계산이 약간만 좀 더 복잡해지면 자꾸 실수를 하더라고. 근데 어디에서 실수를 많이 하나 가만히 보면 0.001인지 0.0001인지 0.01인지 여기서 0자를 쓰다가 거기에서 실수를 좀 많이 해. 그래서 내가 수업 때 이제 몇 번 얘기했었잖아. 보통 여기 부피는 리터를 곱하거든.
그럼 리터를 곱하게 되면 그때 나오는 건 몰인 거야. 그런데 리터를 곱하니까 0.01, 0.002, 0.0 이렇게 막 나와버리잖아. 그치? 따라서 그게 좀 불편하니까 미리리터를 그냥 곱하자고. 단 미리리터를 곱해도 몰인데 그렇지 미리몰인 거야. 미리몰. 참고로 미리는 10의 몇 승? 마이너스 3승. 따라서 이런 거 계산할 때는 그냥 곱해. 미리리터 곱했어? 너 50미리몰. 나중에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약속으로 스몰 m 하나 써놓자고. 그럼 N은 40미리몰. 애도 40미리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애도 마찬가지예요. 농도, 몰 농도 따질 때 위에 몰을 쓰잖아? 그럼 리터로 나눠줘야 돼. 그런데 위에 내가 만약에 미리몰을 쓰게 되잖아? 그럼 밑에는 미리리터로 나누면 되는 거야. 어쨌든 이게 똑같이 지워져 버리니까. 따라서 내가 부피를 미리로 쓰기로 했으면 그냥 나누 중에 몰수 계산할 때도 미리로 나눠버리면 돼. 이러면 계산할 때 실수가 조금 줄더라고. 기억! 가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질량은 50 곱하기 180하면 얼마 나오죠? 9,000 나오죠? 그런데 미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9 맞는 거지. 다음에 니은 포도당의 몰수 40m몰, 40m몰 똑같은 게 맞지. 나다. 디귿 나다를 혼합해서 섞어버리면 80m몰, 80m몰 그렇지? 나누기 전체 부피는 500ml 어차피 미리 지워져 버리니까. 따라서 500분의 80 얼마 나와요? 0.16 떨어지겠네. 0.08이 아니죠. 됐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인 거예요. 됐지? 오케이. 예, 다음. 하여튼 요 문제는 요거 좀 알아놓으면 좀 편해. 다음 16번 넘어가자고. 16번은 중화적정인데 이게 화원에서 실험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야. 니들이 아마 보게 되는 게 반응열 측정도 있지만 그것까지 하면 세 가지겠다. 하나는 표준 요행 만드는 거. 거기서 피폐 쓰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중화적정하는 실험. 이런 게 이제 그리고 뭐 반응열 실험, 뭐 측정하는 실험도 있겠죠. 이 각 실험에서는 첫 번째 실험 과정 정확하게 알아야 돼. 실험 과정과 그 다음에 도구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다음에 두 번째 그 실험에 오차가 날 만한 것들도 좀 생각 좀 하고 있어야 되고 정리를 좀 해놓으시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산이야. 근데 이쪽을 수업을 하고 가르치다 보면 애들 공부하는 걸 보면 대다수가 계산이 좀 어렵잖아. 그래서 전부 다 계산 위주로만 본다니까. 그러면 실험 문제 나왔을 때 낚이기 쉬워. 그래서 한 번만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애들 기억 보기 실수를 좀 많이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세트산 10ml에다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두세 방울 떨어뜨리고요. 그럼 산이니까 무색이겠죠. 그렇지? 그래서 염기를 떨어뜨려서 색깔이 순간 변하는 순간 그때가 대충 중화점이구나 하고 하는 실험인 거야. 그래서 NaOH를 기억 어디에 집어넣지? 그렇지. 피펫이 아니고 바로 뭐 뷰렛. 피펫이 아니고 뷰렛. 오케이? 피펫은 뭘 덜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건 뷰렛인데 뷰렛은 대충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마개가 돼 있고 구멍이 작은 게 하나 딱 나와 있고. 오케이? 따라서 여기에다가 NaOH를 집어넣는데 그래. 여기 NaOH 집어넣을 때 피펫을 써가지고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이게 간이 아주 굵은 게 아니라서 이게 넣기가 이렇게 비커로 못 넣기가 좀 힘들거든. 막 넘치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피펫을 딱 집어넣어요. 그럼 집어넣어서 내가 대충 이 정도를 내가 넣었다라고 치면 여기는 비어있기 때문에 이걸로 바로 실험을 하면 분명히 한 방울 들어갔거든. 안 나가고 여기에 차 있다고. 따라서 이 빈 공간을 내가 다 채워줘야 돼. 그래서 실험에서 주의사항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꼭지를 열어서 흘려보내야 돼. 이렇게 해서. 요걸 안 하게 되면 실험 오차가 생기지. 나중에 고민 한번 해봐. 저걸 안 하고 실험을 했을 때 농도가 더 진하게 개선될까? 더 연하게 개선될까?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어쨌든 눈금을 읽어요. 그러면 이게 쭉 내려가면서 얘가 차게 되거든. 그래서 이게 0점에 맞추면 좋은데 0점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0점 안 맞춰도 되죠. 왜냐하면 차이값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쭉 내려가서 대충 여기까지 왔을 때 내가 잠근 거야. 그래서 시작점이 3. 그 다음에 실험을 뚝뚝뚝뚝뚝 해서 계속 흘려보냈더니 최종이 23이 돼버렸대. 그럼 요 차이만큼 내가 그렇지 삼각 플라스크에 집어넣은 거지.
이게 실험 과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험 계산에서는 결국 이거는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을 이용해서 내가 구하는 거잖아. 중화 반응 알자식은 산에선 H의 개수, 다음에 염기에서는 OH의 개수인 거죠. 그럼 H 플러스 개수는 식이 바로 뭐야? 그래, 이게 바로 NMV. 얘도 N 프라임, M 프라임, V 프라임. 이게 H의 개수고 이게 OH의 개수인 거야. 그때 이 녀석은 뭘 했냐 하면 자, 흔들어도 붉은색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걸 사실 실험할 때 계속 쭉 넣는 게 아니야. 한 바퀴 돌려서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진짜 조금 딱 넣고 팍 흔들고 또 딱 넣고 흔들고 딱 넣고 흔들고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야. 오케이? 조금씩 넣어가면서. 그래서 흔들어도 색이 변하지 않은 그때가 중화점으로 보는 거지. 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 아주 약간은. 오케이? 따라서 흔들어도 붉은색이 사라지지 않았어? 진짜 조금씩 넣었는데? 그럼 이때가 중화점이구나. 즉 적어도 산은 다 사라졌구나. 그렇지? 따라서 이게 같아졌구나. 이걸 이용해서 미지 물질의 농도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문제풀이 한번 해볼까요? 계산을 하면 산, 가수 1이죠. N은 1. 다음에 몰 농도 몰라. 부피는 10ml. 미리 그대로 써도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N은 0.1몰 농도 이퀄. 다음에 가수는 1이죠. NaOH. 농도는 0.1. 그리고 20ml 넣어서 반응 끝났으니까. 그렇지? 따라서 M은 얼마? 0.2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몰 농도는 0.2다가 맞는 거죠. 됐죠? 디귿은 잘 봐. 산하고 OH하고 OH가 만나면 뭐 만들어지지? 물이 만들어지는데 이들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1대 1. 따라서 산의 개수와 OH의 개수가 같아? 너 하나 있었어? 바로 요 값이 바로 물 분자 수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중화점이 아니야. 애가 더 많았어. 조금밖에 안 넣었다고. 그럼 이때는 뭐야? 이 녀석의 개수가, 이 녀석의 NMV가 H2O 물의 개수가 되는 거야. 반대면 이 녀석이 돼버리겠죠. 이 실험에서는 같은 걸로 완전히 맞춰놨기 때문에 이거든 이 중에 하나가 물 분자 수야. 그럼 요 값이 바로 뭐야? 물 분자 수죠. 곱하면 얼마? 2. 그런데 마지막 주의사항. 리터 곱해서 밀리리터 곱해서 밀리리터 곱했으니까 그렇지 2 밀리몰. 밀리는 10의 몇 승? 마이너스 3승. 따라서 0.002몰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기억은 틀렸고. 하여튼 실험 과정 정리 한번 해놔. 알겠습니까? 다음 이제 마지막 4페이지로 넘어가자고. 지울게. 4페이지 뭐 이것도 뭐 어렵진 않죠. 개념만 잘 잡아놓으시면. 이 문제는요. 해석을 좀 해놓자고. 이런 것들. 해석하는 거. 첫 번째 봐야 될 건 A하고 B 두 가지네. A하고 B. 그럼 동그라미 1번. A하고 B 두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거는 A하고 B의 개수 비율을 좀 보는 게 중요해. 1대1, 1대2. 따라서 위보다 아래가 B의 비율이 더 큰 거지.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은 A분의 B잖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단위 A당 B 이 뜻이거든. 즉 이 말은 A의 개수가 같을 때 B가 몇 배 더 크냐 이 해석인 거야. 즉 밑에 분모 있는 값은 똑같이 맞추라고. 따라서 A의 개수가 1로 같을 때 B는 1대 2니까 위쪽이 아래쪽보다 반밖에 안 되죠. 그래서 X는 그냥 바로 3분의 4. 그래서 X는 3분의 4 바로 나오는 거고.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아보가드로 수 나오고 또는 분자 한계 질량 나왔을 때 내가 수업 때 뭐라고 했어? 분자 한계 질량 나왔을 때 뭐 하라고? 그렇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 원자 한계 질량에 아보가드로 수 곱하면 그게 원자량. 분자 한계 질량에 아보가드로 수 곱하면 그렇지. 그게 분자량. 이게 된다니까. 오케이? 반대로 거꾸로 분자량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 그렇지. 분자 한계 질량. 그리고 하나 더 NA 그 말이 나오면 뭐? 그렇지. 몰로 바꿔서 해석해라. 그래서 한계 질량 나오면 고민하지 마. 아보가드로 수 곱해. 이게 바로 분자량. 애도 곱해. 이게 이 녀석의 분자량인 거야. 다음에 세 번째 3번 질문. 이게 기체 1g의 부피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1g당 부피니까 질량분의 부피네. 밀도의 역수네. 이거 분자량분의 1이잖아. 따라서 이 녀석과 분자량은 반비례야. 이렇게 해서 뽑는 것도 있는데 가급적 요 자료는 좀 다양한 형태로 조금 다양하게 해석돼서 나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게 이것만 하지 마시고 좀 더 원칙적으로 1g의 부피는 해석을 첫 번째 부피 먼저 해석 들어가는 거야. 부피 먼저. 오케이? 따라서 기체의 부피니까 이게 바로 뭐? 분자수. 분자수야. 분자수가 V1 대 V2인 거야. 다음에 세컨드 이거 들어가는 거야. 1g은 중요하지 않아. 질량이 같다고. 그 말이 뭐야? 야, 분자 1대2라고 해볼까? 1대2. 분자수가 하나, 두 개 있는데 질량이 같다고. 1대2가. 그럼 분자량은 뭐? 2대1. 그렇죠? 분자수가 2대3인데 질량이 같아. 그럼 분자량은 3대2. 맞죠? 그래서 이건 분자량. N은 분자수. 질량 같을 때 분자수. 따라서 분자수가 V1 대 V2면 분자량은 뭐? 그렇지. W2 대 W1.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지. V1 대 V2는 W2 대 W1 돼버려야지. 질량 같을 때 부피니까. 그치? 됐어. 그럼 세 번째 이것은 더 쉽지 뭐. 1몰일 때 부피 구하래. 이건 뭐야? 분자량이잖아. 분자량이 1몰일 때 질량이잖아. 그치? 1몰일 때 질량이 이만큼이거든. 근데 이 새끼는 1g일 때 V1이야. 2g이면 2V1, 3g이면 3V1. 그러면 질량이 1몰 되려면 몇 배 돼야 돼? W1 곱하기 NA 배가 돼야 되잖아. 그치? 따라서 부피도 몇 배? W1 곱하기 NA 배. 요게 바로 뭐? 1몰일 때 부피가 되죠. 그래서 W1, NA, V1. 그대로 곱하면 되네 뭐. 맞는 거지. 됐지?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대는 거야. 됐죠? 별거 없죠? 하여튼 요거 해석하는 거, 요거 해석, 요거 해석, 요거 해석하는 것만 툴만 좀 잘 잡아놓으세요. 다음 넘어갑니다. 예, 이것도 뭐 어렵진 않죠. 물의 자동 이온 아파트인데 그 25도씨는 잘 알겠지만 pH 더하기 pOH가 14니까 너는 10일 거고 너는 9일 거고 너는 6일 거 아니야. 그리고 pH는 수소이온 농도에 마이너스로 취한 거니까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4승, 10의 마이너스 5승, 10의 마이너스 8승. OH의 농도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지 뭐. 따라서 산성 수용액 25도씨면 7보다 작으면 다 산성이잖아. 따라서 4하고 5니까 두 가지가 맞죠. N은 염기성이고. 다음에 두 번째 H 플러스. 야 이거 주의해라. 이거 실수하기 딱 좋아. H3O 플러스의 몰 농도면 가가 나의 그렇지 10배야. 가가 나의 10배. 그거 노리고 낸 거야 이 문제는. 그런데 몰 농도 물었어? 몰수 물었어? 몰수잖아. 그래서 몰수는 몰 농도에다가 곱하기 그렇지. 아이고 몰 농도 M이라고 쓸까? 수소이온의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야 되거든. 오케이? 따라서 이게 몰이라는 거 요거 잘 봐야 돼. 이거 못 봤을 리니 요거들 애들 되게 많아. 따라서 야 짠짠 농도는 10배. 그런데 부피는 500에서 100으로 그렇지 5분의 1배. 따라서 몰수는 전체 몇 배? 예스 2배가 되는 거죠. 10배가 아니고 2배다. 따라서 니은은 땡 되는 거예요. 됐지? 디귿은 뭐 바로 있잖아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농도비니까 10의 마이너스 8승, 너는 10의 마이너스 6승. 그냥 요거 싹 나눠버리면 요게 답이겠네. 그렇지? 얼마 나와? 100 나오죠. 맞는 것이. 됐죠? 네. 네, 그렇게 해서 18번 그렇게 어렵진 않고 니은 보기만 페이크 좀 주의하면 돼. 게다가 이 정도가 3점이네.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예, 19번 중화 반응과 양적 관계 문제인데 중화 반응과 양적 관계 문제에서는 첫 번째 우리가 쓰는 게 전하량 보존. 양이온 전체 전하량과 음이온 전체 전하량이 같다는 거 하나 써먹는 거였죠. 그렇지? 그런데 이 중화 반응은 역대로 많이 나온 것들이 전부 다 일가산, 일가연기만 나오거든. 그 말은 양이온은 전부 다 1 플러스고 음이온은 전부 다 1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하량 보존은 양이온의 전체 개수와 음이온의 전체 개수가 같다로 하나 해석이 되는 거야. 오케이? 다음에 두 번째는요. 또 하나 두 번째 특징은 여기 이온이
R자 이온이 있고 H하고 H.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가 구경꾼 이온이 있는데 이들의 특징을 조금 잡아놓으셔야 돼. R자 이온은요. 봐봐. 산성이면 있고 없고 염기성이면 없고 있고 중성이면 둘 다 없고 나 분명히 넣었는데 없어. 따라서 R자 이온의 특징은 있다가 없기도 하고 또는 없다가 갑자기 생기기도 해. 오케이? 이게 R자 이온의 특징. 그런데 구경꾼은 우리가 앙금 반응 이런 것들을 안 하거든. 안 다루진 않거든. 따라서 구경꾼은 추가 반응을 안 해. 그래서 10ml 넣었더니 10개야. 그러면 20ml 넣으면 몇 개겠어? 그렇지, 20개겠지. 30ml는 오케이, 30개. 따라서 이 녀석들의 특징은 부피에 비례하는 거야. 그리고 반응을 안 하니까 처음에 10개면 끝까지 10개겠죠. 그래서 여기에 수치를 지금부터 쓸 건데 가급적 구경꾼 쪽에 써주는 게 그래서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우리 약속 하나 합시다. 부피 나왔을 때 왼쪽 칸에는 양이온을 쓸 거고 오른쪽 칸에는 음이온을 쓸 거야. 그럼 여기 쓰는 숫자는 그렇지 H 플러스 A의 개수고 여기 쓰는 건 CL의 개수. 여기 쓰는 건 NA의 개수, 구경꾼. 여기 쓰는 건 OH의 개수. 됐죠? 자, 그러면서 수용액의 액성 나왔어요. 산성. 산성이면 H 플러스는 있고 OH는 없고. 그런데 음이온이 EN개 나왔네. 여기 ENNN도 이게 N이 전부 다 이게 사실은 2대 1대 1이란 B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숫자는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뭐 N을 1로 하든 2로 하든 3으로 하든. 근데 어쨌든 전체 음이온은 CN하고 요거 합인데 이 새끼가 없으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 CN은 부피의 비례니까 좀 숫자 좀 보기 좋게 내가 8이라고 쓸게. 80ml에 8. 그러면 N은 3, N은 4 되겠지 뭐. 그치? 됐죠? 이 N은 그래서 8인 거예요. 그럼 N은 4고 N도 4겠죠 뭐. 그럼 밑에는요. 음이온이 4개래. 근데 이 새끼가 3개거든? 그럼 여기에 하나가 있어야지. OH가 있으니까 염기성이고 H는 없는 거야. 전환행 보존. 음이온이 4개. 그럼 양이온도 몇 개? 4개. 근데 양이온은 애 없잖아. 그럼 애만 몇 개? 그렇지. 4개. 20ml에 4개. NA 구경꾼이야. 20ml 4개니까 10ml 2개, 30ml 6개 돼버리는 거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기억은 산이 더 많잖니. 따라서 액성은 뭐? 산성. 그래서 중성이 아닌 거예요. 니은 혼합전 용액의 몰농도는 NaOH는 30ml에 6개. 다음에 HCl은 첫 줄 80ml에 8개. 그렇죠? 그래서 뭐 어차피 00 지워지니까. 몇 대면 나와? 2대 1 나오네. 따라서 이 녀석이 이 녀석의 2배다가 맞는 거고. 생성된 물 분자수는 가는 몇 개 생겨요? 산 8개, 염기 6개니까 6개 생기죠. 다는 몇 개지? 산 4개, 염기 2개니까 그렇지 2개 생기겠지. 따라서 1.5배가 아니고 그렇죠. 3배네 3배. 맞죠? 그래. 따라서 답은 니은 하나 되겠네.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전에 수능이나 작년 쭉 나온 것보다는 난이도가 무진장 그냥 주는 문제. 그래서 이 정도는 좀 풀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 20번 넘어갈게요. 자, 20번. 네, 20번은 이제 화학 반응과 양적 관계인데 처음에 이 문제를 봤을 때 고체가 있어가지고 이거 좀 심각하게 뭐 내나? 잠깐 착각을 했었어. 되게 일반적인 문제야. 그 자료는 첨가 반응이죠. V리터에 A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B를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거든. A는 일정. 그리고 계속 B를 집어넣고 있으니까 A는 자꾸 줄고, 그렇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주어진 자료가 특이 자료야. 특이 자료. 반응 후 A의 부피와 C야. 이렇게 특이 자료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특이 자료를 해석을 좀 하셔야 돼. 그래서 반응 후 A의 부피, 그래 VA라고 할까요? 곱하기 C의 몰수, C 이렇게 쓸까요? 이 자료를 해석을 하는데 해석은 두 가지로 가는 거야. 가능하다면 경향성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알겠죠? 그게 경향성 파악이 쉽지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뭐? 처음과 종결점만이라도 찾아놓으라고. 처음과 종결점. 오케이? 그래. 자, 경향성을 파악하게 되면 A는 어떻게 되죠?
계속 감소죠 뭐. 일정하게. B를 계속 0, 2, 4, 6 넣었으면 뚝뚝뚝뚝 떨어지겠지. C는 계속 증가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데 이 두 개를 내가 나눠버렸으면 VA 나누기 NC면 어떻게 되겠다 예측하겠지만 곱한 거기 때문에 확 눈에 들어오지는 않지. 그럼 이게 한 방에 눈에 안 들어오면 우리 뭐 하자고? 그래, 처음. 그리고 종결 이 두 지점만 좀 찾아보자고. 그러면 처음에는 C가 없잖아. 0을 곱했으니까 0일 거고. 그렇죠? 종결점은 A가 없잖아. 0이겠지. 아, 시작은 0이고 쭉 해서 끝도 0이 되는 거야. 이 문제를 그 이전에 이런 거 있잖아. 가다가 그래프가 꺾이면 거기가 종결점이야. 이런 식으로 단순히 공부한 친구들은 가다가 내려왔네. 여기가 종결점. 여기서 A가 다 사라졌어. 그렇게 착각하게 된다고. 그러면 큰일 나. 알겠지? 따라서 어쨌든 간에 특이 자료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그거를 먼저 해석을 해. 그러면 해석해서 뭐 할 건데요, 쌤? 해석한 다음에 한정 반응을 찾아야지. 그래서 여기가 시작.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나 봐, 대충.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한정 반응물은 너를 내가 찾은 거야. 요거 가지고 요거 찾아낸 거야. 그럼 한정 반응물 찾았으니까. 이제 자료를 해석할 건데 요 값은 내가 구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두 개 포인트 가지고 무언가를 찾아서 C도 구하고 X도 구하라는 가장 노멀한 화학 반응식 문제 포맷인 거죠. 그렇지? 그럼 내가 이제 요 두 개 포인트를 비교를 할 건데 여기다 한번 써볼까? 여기보다 여기가 왼쪽보다 오른쪽이 B가 3배 더 많이 반응했으니까 생성물의 양은 3배거든. 그런데 전체 값은 똑같아. 그 얘기는 뭐? 남아있는 A가 3분의 1이라는 거지. A가 3분의 1 남았어. 남아있는 A 개수가 3대 1인 거야. 그럼 봐봐. 여기가 만약에 A가 3개 있었다 치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하나 있는 거지. 그런데 A는 일정하게 감소한다며. 2에서 6까지 4개 넣었더니 2개 줄었거든. 그럼 여기는 몇 개 줄었겠어? 하나 줄었겠지. A는 3개, 2개, 1개, 빵개. 8 넣었을 때 게임 끝나는 거야. 8 넣었을 때. 그럼 원래 A는 몇 개? 4개. A하고 B의 개수비는 1대2. 그럼 B 8몰 넣으면 끝났으니까 A는 원래 몇 몰? 4몰. 그것도 알 수가 있죠. 근데 질문은 A가 몇 몰인지 안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V1로 깎게요. 이제 해석 다 끝났으니까. V1로 까면 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하면서 땅땅땅땅 4분의 1씩 줄겠네. 따라서 여기 A 얼마가 있어? 4분의 1 V. 미안합니다. 4분의 1 줄었으니까. 여기는 얼마 있어? 4분의 2 V. 그런데 곱해가지고 2분의 3 V가 나와야 되니까 C 2개. B 2개면 C 2개. 그럼 B 4개면 C, 그렇지, 4개. 다 풀었네요. 됐죠? 그래서 B 2개면 C 2개니까 B와 C의 개수는 같죠? 2. 따라서 C는 2. 다음에 X는 요거 곱하면 되니까 그렇죠? 2.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뭐 별거 없잖아요. 그렇지? 예. 이렇게 푸시면 되고 요 자료만 해석을 잘 해놓으세요.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 요 값과 이 값이 같다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V는 내가 1로 잡을게. 따라서 A가 1 있었는데 2 반응하고 6 반응했으니까 여기서 A가 A에게 사라지면 여기서는 A가 그렇지 3A에게 사라지겠지. 그렇지? 자, 그리고 C의 개수는 여기선 C가 뭐 N개 생겼다 할까? 그럼 여기는 3N개가 생기겠죠? 이 값이 같더라. 그래서 NN 지워서 A 계산해도 괜찮아. 이런 방법도 있고. 예. 그리고 나온 김에 뭐 보신 필요 없는데 이렇게 푼 친구들도 있을 수도 모르겠다. 야. 그래프 해석해가지고. A가 1 마이너스, A가 X개 사라지면, 하나 사라지면 C개 생기니까 X개 사라지면 CX개가 생기겠네. 이 참수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해서 해석한 친구들도 모르겠다. 있을지는 나도. 하여튼, 뭐 이미 있나, 이들. 알아서 해보시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 정리 아래 20번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될 게 특이자료잖아요. 특이자료에선 경향성을 파악하든지 힘들면 처음과 종결점이라도.
그래서 그걸 좀 파악해서 문제를 보는 게 좋아. 뭐 사실 뭐 처음 반응 나무로 푸는 문제는 아닌 거죠.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후다다다닥 우리가 20번까지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 총평할 때도 내가 짧게 얘기를 했었잖아. 점수가 좀 낮아. 공부가 덜 된 것이. 그러면 정신 차리시고 문제가 쉬웠음에도 좀 낮다는 건 공부를 좀 많이 덜 한 거야. 그래서 와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해서 개념부터 해서 샅샅이 훑어가시고 특히 고3들은요. 그 N수행하는 다시 한 번 더 시험을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 시험 봤더니 와 17분 만에 다 풀었어. 15분 만에 다 풀었어. 20분 만에 다 맞았어. 자만하고 넘어가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시험 보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공부를 난 되게 열심히 했는데 다시 시험을 봐. 뭐라고 했지? 그러면 그 이유는 실수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좀 쉬운 문제라도 이거는 비틀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이거는 애들이 좀 나갈 수도 있겠네. 요거 내가 뷰렛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꼼꼼하게 정리 다 해놓으라고. 알겠죠? 네. 네, 이로써 서울시 교육청 4월이죠. 원래 3월인데 20번까지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여러분.